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움직임을 짚어보는 문관현의 통일 열차, 외교 안보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한 연합뉴스 문관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북 특사단 지금 평양 방문하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건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7시간째 지금 평양에 지금 우리 특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오전 9시에 도착을 해서 9시 30분부터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리성권 조평통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면담이 끝난 이후에 공식 면담에 또 들어갔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뭔가 좀 다른데요, 지금? 네, 그 장소와 이 면담의 대상자는 현재까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 북한에서 가장 권력 서열의 높은 상위층에 있는 노동당 비서,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면담을 하고 예. 그 이후에 공식적이란 이런 수식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현재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이 고려 호텔에서 이동하는 거리도 사실은 약 1.8km 정도 거리에 노동당 청사가 있는데요. 예. 오전부터 현재까지 만남을 하면서 굉장히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면 꽤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좀 3차 남북정상회담 날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 지금 가지고 갔잖아요. 합의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현재로서는 그 친서를 가지고 갔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사안이고요. 이 예. 친서에 이번 면담의 모든 그 해법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사전에 이제 설명을 했을 경우에 이번 그 특사들의 방북 목적에 대해서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제 9월 중에 평양에서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는데요. 예. 이 구체적인 날짜를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날을 받으러 올라갔고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또 이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북한과 미국 간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줄다리가 너무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착 상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해법을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에 제시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소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과 합의를 하고 이제 좀 늦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8월 중에 개성의 문을 여는 게 목표였는데요. 늦었지만 남북 관계의 본격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이 사무소 개소 문제까지 모두 매듭 짓고 내려올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뭐 지금 상황에서 크게 악화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역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논의 이 부분인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 특사단이 가서 그 가운데 접점을 찾아준다면 종전선언과 이 비핵화 뭐 리스트라든지 어떤 식으로 좀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 간에는 그 비핵화를 위한 서로가 합의가 큰 틀에서 이루어졌었고요. 예. 구체적인 행보도 시작이 됐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평양을 방문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 번째 방북이 사실은 지난달 말에 예상이 됐었는데요. 하루 전에 이제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북미 관계는 결국은 우리로서는 당사자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해법은 미국한테 있고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일행이 들어간 우리 특사단은 이러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여러 가지 지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해법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두 북한과 미국 간의 거리를 좁혀서 결국은 이 폼페이오의 방북을 성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문 기자가 스튜디오에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뭔가 하고 있다 지금. 핵실험장 폭파했지, 뭐 유해 송환해줬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도 좀 안 하고 있다. 미국은 너네는 뭐 하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미국 너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훈련 중단한 거 말고 뭐 한 게 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떤 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한 가지를 양보를 했고 북한에서는 5가지를 현재 양보를 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에게 굉장히 서운한 입장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그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합의를 했던 사항 중에 이행 가능한 부분들은 굉장히 북한 측으로서는 쉬운 것부터 많이 풀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시점에서는 미국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합의 사항을 이행했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단계인데요. 지금의 북한과 미국이 이 정전선언 그리고 이런 비핵화를 놓고 서로가 이제는 눈높이를 맞춰야 될 시점이 왔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행을 합의한 것은 상당히 많지만 그렇지만 미국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이러한 그 합의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등을 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스스로 트위터나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공개하면서부터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런 호감을 계속 밝혀왔었고요. 예. 이러한 부분은 이 미국 행정부로서도 이 합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전선언이 가지고 오는 파급 효과입니다.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결국은 평화협정 체결까지 모두 다 순식간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보수층에서는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나 결국은 백악관 안보보좌관까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교착 상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 상황에서 북한으로 봐서는 서운하다는 표현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은 어쨌든 지금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북 특사단이 간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특사단도 여기서 하나 더 양보해달래 이렇게 제안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 그러니까 미국 측으로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빨리 제출을 해라, 신고를 해라. 이러한 구체적으로 서로의 요구사항이 이미 공개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요구사항은 사실은 지금 이 방향을 선회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에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 이후에 이러한 9.19 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로서 2007년도에 2.13 합의를 당시에 북한, 미국 그리고 육자가 모두 다 합의를 했었거든요. 예. 이 2.13 합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조항이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신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10년 전에 북미 간에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합의를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는 미국과 동시에 한다면은 좋을 텐데 미국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의 단계적인 해법과 결국은 서로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게 먼저 해라, 아니다, 너네 먼저 해라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 과연 양보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풀리려면 북한일까요, 미국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트럼프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의 테이블에 마주 앉기 전까지 문제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단계적 해법을 끝까지 스스로가 고집을 했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타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놓고 모든 것을 풀어가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포르 6.12 합의가 나왔었거든요. 예. 공동 보도문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에 대해서 실행하는 행동의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도 서로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인 이런 교착 상태에 빠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해법을 찾으려면은 결국은 이제 정의용 실장이 어떤 해법을 그러니까 북한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 양보하면 된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합의를 이끌어 가지고 왔다. 이런 해법이 결국은 이번에 평양에 갔다 오는 보따리의 성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보다 우리 특사단이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중재를 하나. 지금은 이제 중재자 역할이거든요. 당사자는 결국은 이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북한과 미국이 하나의 서로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 없는 서로의 힘겨루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다행히도 이 북미 정상회담이란 역사적인 거는 결국은 정의용 실장이 3월 달에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결국은 가져왔던 또 해법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남북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있었지만 이 북미 간의 만남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2차 정상회담까지 통해서 예. 설득을 해서 결국은 테이블에 앉혔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런 어려운 난국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청와대 팀이 어떠한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느냐가 한반도 정세를 푸는 데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달 23일에는 또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열리잖아요. 여기서 오늘 성과가 좀 잘 나와야 여기서 종전선언도 지금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 간의 이러한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결국은 남한, 북한, 미국 이 3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한반도 내부에서는 남북 간에는 합의를 이루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늘 그 정의용 특사의 가장 큰 방문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은 3차 정상회담을 합의를 날짜를 잡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의 이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뉴욕을 방문해서 예. 남한, 북한, 미국이 종전선언을 또 가능하다면 뭐 중국까지도 참여할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그 국제적인 빅 이벤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특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을 단계적으로 잡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